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을 조금씩 실천해 가도 3일을 넘기기 어렵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에 휩싸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 뭐냐면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제 몸을 이렇게 다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 몸이 좋아하는 잠을 자겠다. 잠을 푹 자겠다. 그거는 작심삼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 몸에 따라서 마음이 잘 끌려와줘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걸 먹겠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것도 무한정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내 눈이 좋은 거, 뭐 되게 자극적인 걸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몸에 따라서 마음이 잘 끌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있어도 작신, 몸신자를 써서 작신삼일이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몸이 너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거를 자꾸 멈추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정반대되는 경우예요. 몸과 마음이라는 거의 관계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이 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른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혹시 몸한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나 혼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내 몸은 그걸 전혀 원하지 않는 상태.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죠. 내가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내 뇌한테 물어본 적 있나요? 너 영어 공부할 테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내 마음만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몸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몸을 익숙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먹으면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연습부터 하는 거죠. 자꾸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내 몸이 귀찮아하는 일들 있잖아요. 주로 움직이는 일들이 다 귀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몸이 그렇게 익숙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게 움직이는데 익숙해지면 그때 마음을 살짝 먹어야 돼요. 몸이 이렇게 바지런하게 움직이니까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든지. 그래서 일단 몸부터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양극단, 이 양자 간에 합의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합의를 잘 하고 둘이 이렇게 늘 물어봐야 돼요. 서로 내 몸이 움직일 때도. 근데 몸이 움직일 때는 늘 물어보지 않나요? 마음이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먹을 때는 몸이 다이어트 하면 몸이 상당히 불편해 하잖아요. 하지만 왜 그 말은 잘 안 듣죠? 너무 막무가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3일을 해서 내가 멈췄다는 건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3일을 하고 멈췄으면 다시 한 3일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3일을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근데 몸과 마음이 서로 늘 잘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리를 또 잘 들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만 일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몸만 일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둘은 서로의 신호를 되게 무시해요. 그래서 되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음만 앞서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결국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뭐 4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암 진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몸이 너무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사고사로 막 죽고 막. 그러니까 늘 둘 간에 대화를 하고 소리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을 마음이 끌고 나갈 때 그때는 정말 비유를 하면 막 태산을 이고 나가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에 영어 단어를 하나씩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 완전히 담쌓은 몸이에요. 한 20년 동안. 타고 나가기도 싫어했고 그 싫은 게 이제 그런 계기가 학교라는 계기가 없어지니까 전혀 공부랑은 상관없이 산 거죠. 근데 자기 개발에 눈을 뜨고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뭐 하루에 한 개든 10개든 조금씩 영어 단어를 외우자라고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어떨까요? 여전히 싫어요, 저는 영어 단어가.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나갔다. 이거는 정말 인생 승리죠, 그런 거는. 그냥 영어 단어 하나 외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잖아요.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단순히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 살을 뺐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맞춘 내 삶의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비록 다시 요요 현상이 올지라도.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몸이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게으르다, 나태하다, 심지어는 뭐 정신력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의지가 약한 그 사람마저도 자기와 맞는 어떤 걸 찾았을 때는 불같은 그런 어떤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먹고 있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은 위축되고 어떤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 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약간 종교적으로 가면 이제 영혼의 문제까지 나오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이 같은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단속하고 다독거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경우에도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지인들이랑 있을 때 뭐 노래한다거나 노래방에 같이 가면 정말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데 10명 이상의 무대에 가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노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가사를 잊어버리고. 그런 분이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로 가수의 꿈을 꾸면 너무 그거는 약간 불행한 거잖아요. 반대로 노래를 정말 못하는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이렇게 마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되게 막 활발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역량이 이상의 걸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연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무대에 안 올라가는 것도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두 개가 일치되는 그 지점에 저는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오래 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마음이 좋아하는 일이거나 내 몸이 좋아하는 일이거나. 근데 이 둘이 같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몸이 약간 부족하고 마음이 약간 부족해도 서로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몸이 꾸는 꿈과 마음이 꾸는 꿈은 다를 수 있죠. 그 꿈이 같다면 얼마나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사실 몸은 우리 부모님한테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으면 좋지만 다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라고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성과를 낼 수 없게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두 개가 맞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만 저도 약간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약간 하얘져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기는 힘들고 대신 말하는 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찻집을 하고 있는 거죠. 합일점을 찾은 거죠. 서로 대화해서 약간씩 양보해가면서. 저는 그게 우리가 꿔야 될 꿈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계속 나이가 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나이가 들지 않거든요. 마음도 물론 커하긴 커요. 성장하긴 성장하는데 마음의 성장을 우리는 늙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하지만 몸은 계속 성장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점점 시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던 몸과 마음도 나이가 들어가면 서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몸은 지치고 쉬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 의욕과 내 마음을 따라서 무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 내 시들어가는 몸을 다독거리고 내가 응원해 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끌고 가신 경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만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뭐 새롭게 설정한 어떤 목표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마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몸이 늙어갔을 때 늙지 않는 마음이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되게 슬프고 힘들고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남아서 몸이 그렇게 겪어왔던 그 상처들을 치유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늙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더 느리게, 늙게, 그래서 좀 더 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었을 때의 꿈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나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삶. 그게 나이 들어서의 꿔야 될 꿈인 것 같아요. 꿈이 꼭 성취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치유와 회복 역시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 좋은 경험도 언젠가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몸이 따라가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쉬운 일이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 몸과 마음이 꾸는 꿈을 함께 잘 꾸셨으면 좋겠어요.